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소문당 하경서재입니다. 월영 이순옥 시인의 일시집 월영가에 실린 2003년도 작품 예약된 자리가 있어 슬며시 앉아봅니다. 시인이 전하는 메시지를 곱씹으면서 훅 치고 나오는 김주영 작가님의 소설 도둑견습을 엿보겠습니다. 방 한 칸에서 온 식구가 생활하던 가난했던 1970년대가 배경입니다. 차마 톡 까놓고 말 못했던 19금 장면, 아는 척 할 수 없어 자는 척 해야 했던 부모님의 묘한 러브신을 까발린 소년의 이름은 이원수입니다. 고물장수를 하면서 도둑질을 대놓고 하는 의붓 아버지와 의붓 아들의 희한한 부자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밑바닥 삶의 애환과 생명력을 풍자적인 수법으로 그리고 있죠. 적나라한 삶의 현장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그려내는 필체에 반했었던 존경하는 소설가입니다. 도시의 어느 폐품 집적소에 폐차 직전의 마이크로버스가 원순의 집입니다. 아버지가 폐품 집적소의 일을 보는 최가란 놈에게 어머니를 성상납한 대가로 얻은 보금자리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제 손으로 내주고도 여전히 무력하게 지냈던 아버지, 그 짓을 해놓고도 도대체 말짱한 얼굴로 지내는 어머니, 이 어처구니 없는 어른들을 보면서 원수에게는 이 일이 씻기지 않는 쪽팔림과 상처로 남아있죠. 병으로 아버지가 죽고 원수에게 의붓 아버지 강두표가 등장합니다. 강두표는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커다란 가위를 철컥철컥 소리내며 동네 골목을 다니면서 폐품을 모으고 우악스럽기 그지없고 무엇보다 질색인 게 밤마다 어머니와 그 짓을 보란듯이 해대면서도 종래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호색한입니다. 그나마 의붓 아버지가 친아버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그 체갈한 놈이 마이크로버스 주변을 빙빙 돌면서 어머니를 향해 색정어린 눈치를 보내면 의붓 아버지는 광분하면서 그런 체갈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우악스러운 의붓 아버지는 원수의 뒷덜미를 낚아채더니 내일부터 나를 따라 나서라고 하죠. 의붓 아버지 그 악스러움에 눌려 따라 나선 후에 소녀는 자기가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의붓 아버지가 남의 집에 들어가 고철로 쓸만한 것들을 죄에 털어나올 때 망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소녀는 이렇게 해서 도둑 견습생이 됩니다. 고물을 모아파는 계부 눈에는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여 닥치는 대로 훔치고 모읍니다. 원수는 계부를 따라다니며 망을 봐주다가 어느 날 실수를 하고 맙니다. 집주인이 들어올 때 미리 짜둔 신호를 넣어야 하는데 신호를 보내지 못해 집주인 사내들에게 계부는 딱 죽기 직전까지 늘 신호도 맞습니다. 놀라 지켜보고 있던 소년을 향해 계부를 두들겨 팼던 집주인이 다가오자 이판사판 리아카에 실려있던 조그만 새꼬챙이 하나를 꺼내들고 두 사내를 향해 배째라며 들이댑니다. 아이가 하는 짓이 못내 가스러웠던지 실실 웃으며 지켜보다가 이 사내들은 사라지고 원수는 악도리를 당해낼 인간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거기다 극악한 성질을 가진 의붓 아버지가 두려웠는데 원수를 지켜본 계부는 칭찬하며 뭘 해도 잘할 거라고 팍팍 용기를 줍니다. 원수의 기분은 그날처럼 좋았던 날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라 부르기로 작정하죠. 계부는 그날 이후 자리를 보존하고 두루누웠지만 원수는 거친 세상을 향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원수는 아버지에게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아버지의 고물 리아카와 가위를 물려받아 철컥철컥 가위질하며 골목을 다니면서 사이다병 콜라병 헌양제기 삽니다를 외치는 강단이 생겼고, 심지어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대문을 열어놓고 낮잠에 빠진 식물을 위협해서 고철로 쓸만한 것을 다 털어내올 배짱도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루의 무용담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면 자리 보존하고 있던 아버지는 몸을 후딱 일으키고 내 아들이라 축혀 세워줍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고 그동안 의붓 아버지 서슬에 눌려 지내던 최가놈은 원순의 가족 보금자리인 마이크로버스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를 하루 사이에 잃더라도 어머니를 넘겨주지 않는 아버지가 거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버지는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소녀는 이제 거인을 등에 업고 비정함으로 가득 찬 최가놈을 향해 저 머린종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덤벼듭니다. 원수 파이팅을 외치게 되는 작품이죠. 끊임없이 희망이란 밭을 일고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월영 이순옥 시인의 예약된 자리를 슬며시 엿보겠습니다. 예약된 자리, 월영 이순옥. 그날은 결코 예정된 여행이 아니었다. 고양이 세수하듯 몸보다 마음이 먼저 대문을 나선 것이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표, 착각이었다.
길게 늘어선 행렬 틈바구니 속 언론에 매진 아서라 주문처럼 중얼거리고 다녔음에도 우수와 허무에 젖은 눈의 그 남자, 왠지 마음속에 쇠국 소리가 날 것 같던 예약되어진 그 자리, 앉자마자 그 사람이 온통 내 머릿속을 메웠다. 떨리던 손으로 반환된 지폐를 짚던, 그리고 내게 전염되던 체념의 눈빛도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친다. 그 사람의 자리에 앉아 그 사람이 볼 풍경에 나 자신을 본다. 어느 누구에게 예약되어진 그 자리를. 계속된 질문 속에 전경들만 지나친다. 철로 옆 갈대밭에 서서 무심히 나를 응시하던 소년의 눈빛과도 같은, 쇠북 소리가 날 것 같은 그 남자의 모습을 막막에 박제시킨